2025년 3분기는 가히 후속작의 분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속편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쇼츠에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3분기의 주목할 만한 신작 애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입니다. 문제아 남고를 다니는 주인공과 바로 옆 아가씨 여고를 다니는 여주인공의 달달한 러브 코미디로 다소 올드해 보이는 설정과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인물의 심리 묘사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명이 상당히 뛰어나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을 만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케이크집 아들인 주인공과 미소가 귀여운 와구리 양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 캐릭터들 역시 굉장히 입체적이기에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남고의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지만요. 이처럼 재미가 보장된 원작에 아케비의 세일러복을 담당했던 감독이 맡게 되면서 퀄리티에 대한 걱정마저 사라지니 이번 분기는 와구리 향이 지배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근데 이번 분기는 클로버웍스가 좋은 의미로 상당히 바쁘겠네요. 다음은 액션만가 본즈의 가치 아쿠타입니다. 슬럼가의 주인공이 누명을 쓴 채 나락으로 떨어진 후 복수를 향해 가는 다크 판타지로 주인공의 쓰레기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곧 제목이기에 가치 액터가 아닌 가치 아쿠타가 맞습니다. 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능력인지. 공개된 PV만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작화로 인해 많은 기대를 모으는 작품인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흠잡을 만한 것이 그거 하나일 정도로 가치 아쿠타는 자타공인 이번 분기 최대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사일런트 워치는 우영창 마법사이자 드래곤 슬레이어 겸 최연소 7현인인 주인공이 사실은 보치였고, 그런 그녀가 제2왕자의 호위를 맡아 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것은 좀비입니까? 코노스바, 프리코나 애니를 만들었던 감독과 제작진이 더해져 이미 PV에서부터 그녀의 귀여움과 상당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기에 사실상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작품으로 보입니다.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제목만으로 이미 밈이 되었던 유명한 백합물로 고교 데뷔한 아싸 주인공이 친구에게 고백받은 후 연인 관계와 친구 관계 중 무엇이 더 나은지 승부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제목과 스토리에도 상당히 잘 뽑힌 캐릭터와 은근히 재밌는 전개로 인해 솔직히 꽤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2분기의 근친 하렘 러브 코미디로 단련된 저에게 백합 하렘 러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점과 부부 이상 연인 미망과 전생 귀족 감정 스킬의 제작사 스튜디오 마더라는 점이 걸리는데, 그래도 전투씬이 없을 테니 말과 액션이 적을 것이고 부부 미만은 특유의 색감을 제외하고는 꽤나 호평받았던 작품이기에 원작의 유명세에 힘입어 충분히 흥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계물 쿼터제로 선정된 수속성의 마법사는 몬스터만 가득한 숲에 전생한 주인공이 불로 능력과 함께 20년간 수련에 매진하던 중 우연히 바닷가에서 드랍한 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역사 한복판에 뛰어드는 작품입니다. 이세계물치곤 상당히 담백한 PV와 그 어렵다는 물 작화가 의외로 괜찮기에 나름대로 기대가 되지만 들어본 적 없는 제작사의 감독 데뷔작이기에 약간은 걱정되는 작품입니다.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쉽다는 천재 세자매와 동거하게 된 주인공과 의외로 초로이한 자매의 하렘물입니다. 주연들을 쭉 늘어놓았을 때 옷차림으로나 성별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향에 가까운 작화가 특징인데, 앞선 스토리 설명을 보면 또 남성향이기에 두 가지가 혼재된 하이브리드형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소비층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거나 혹은 두 소비층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작품으로 결국 히로인들의 초로이함에서 오는 갭이 흥행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리의 보석은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여고생과 광물학 전공 대학원생의 광물 채집 어드벤처입니다. 상당히 참신한 소재의 작품인데 감독이 무려 오빠는 끝 감독이고 제작사는 오빠는 끝과 무직전생을 제작한 스튜디오 바인드이기에 이미 TV에서부터 상당한 퀄리티가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마이너하지만 의외로 흥미가 생기는 과학 소재에 뛰어난 감독과 제작사가 붙은 것으로 보아 이번 분기 다크호스로 유력한 작품입니다. 비와 너와는 눈물점이 매력적인 쇼컨 누나가 둔갑 너구리에게 간택당한 후의 일상물입니다. 둔갑 너구리라는 점과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일상이 아니지만 너구리도 객과이니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원작이 스토리는 거의 없고 작화로 커버하는 작품에 인지도가 없는 감독과 제작사가 걱정되지만 하야미 사오리의 연기가 중심을 잡아준다면 귀여운 동물과 잔잔한 일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충분히 어필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임센터 소녀와 이문화 교류는 게임센터 알바인 주인공이 우연히 외국인 소녀를 도와주면서 교류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일단 러브 코미디 태그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전형적인 등장인물의 매력이 들어가는 작품으로 게임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재미 포인트입니다. 감독과 제작사는 작년 유사 하렘을 맡았던 콤비로 퀄리티는 그리 뛰어나지 않더라도 귀여운 만큼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배드걸입니다. 완벽한 풍기 위원장을 숭배하는 주인공이 그녀의 눈에 띄고자 불량 소녀를 목표로 하지만 본성이 너무나 착하고 귀여워 생각처럼 되지 않는 백합 코미디 작품입니다. 89강년 정도 떨어져서 봐도 키라라 작품으로 보이는 본작은 재미 포인트가 명확해 보이는데 감독과 제작사가 다소 애매하기에 약간은 불안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귀여운 여자애들 플러스 재미있는 에피소드면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꿉친구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분기 주목할 만한 신작 10편을 소개하였습니다. 3분기는 솔직히 수편들의 기세가 대단하여 신작들이 밀리는 감이 있지만 마구리양이나 사일런트 워치, 루리의 보석 같은 작품은 이에 꿀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히카루가 죽은 여름, 뭔가 익숙한 도어 남기, 일상 작가와 Q&A의 CTD 애니메이션, 오버로드가 떠오르는 게임 빙의물, 이세계 묵시록 마이노그라, 영예물 쿼터제 누더기 영예, 아무튼 추방된 백마도사 등 취향에 따라 골라먹을 만한 것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작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무당이었습니다.